네,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오늘 정상회담을 열고 두 번째 만남을 갖습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 발표 이후에 꽁꽁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네, 자세한 이야기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그리고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베트남 다낭에서 정상회담을 갖게 되는데요. 일단 이번 회담이 좀 주목받는 이유가 이제 한중 정부가 최근에 동시에 발표했던 그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이후에 처음으로 만나기 때문인데 이번 그 회담이 주목된 이유를 좀 먼저 좀 짚어주시죠. 흔히 위기는 기회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얘기가 적합한 시기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북핵 문제로 지금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에이펙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고 주변 이 강대국들의 정상들이 다 모이는 기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저녁에도 또 이 한중 정상회담을 지금 한 4개월 만에 갔잖아요. 독일에 그렇습니다. 의해서. 예. 그래서 근데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많은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뭐 한 번에 다 이루려고 하면은 참 실망이 큰데 이번 기회에는 주로 연내 한중 정상회담을 한번 갖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우리가 또 큰 이벤트가 있잖아요. 평창 올림픽이라는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는데 이때 시진핑 주석께서 한번 오셔가지고 또 자리를 빛내주고 이렇게 하면서 한중 관계를 과거에 좋았던 시기로 다시 복원하는 이런 계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가 제일 중요한 이슈였고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이 북핵 문제 이야기가 좀 의제로 다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 것이라 예상하십니까? 예, 뭐 핵심적으로 당연히 북핵 문제가 얘기가 되겠죠. 이것은 뭐 아주 당면한 가장 큰 위협이고 또 한국, 중국이 공통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의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또 어떤 의견이 오고 갈지는 아마 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중국은 어떤 면에서는 좀 북핵 문제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또 좀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일단은 뭐 공통적으로 이제 비핵화에 대해서는 한국과 중국 양국이 다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표현이 좀 다른 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늘 한반도의 비핵화를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어떤 함의가 있냐면은 결국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고 있는 해구산을 포함한 어떤 그런 핵 관련 군사적인 공약도 포기를 해야 된다. 그래야 전적으로 한반도에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접근이 있는 거고 우리 한국과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의 원인은 당연히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가 돼야 된다. 이제 그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공통점은 또 있다라는 것이 어쨌든 현 우리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시진핑 주석도 그렇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비핵화를 이룬다라는 것에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만남이라서 아마 깊이 있는 얘기는 우리 문 국장님 말씀대로 하기는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동안 계속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만남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문 교수님 보실 때도 북핵 공조에 대한 진전의 입장이 조금이라도 좀 언급이 될 거라고 좀 예상되십니까? 어떻게 좀 하고 계세요?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압박하고 제재하고 최고도의 수준을 올려가지고 압박과 제재를 하겠다. 미국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중국 협조해라. 이렇게 지금 러시아까지 이렇게 끌어들이고 있는 판이잖아요. 이렇게 해도 사실상 북한과 또 중국이 주장하는 거 서로의 가장 귀중한 걸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보이는 거고 우리는 또 그쪽에서 요구하는 풀 연합훈련 같은 걸 중단할 수 없는 현실이고 그래서 자기들 아끼는 걸 지금 내놓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여기 이제 풀어갈 수 실마리를 지금 서로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긴 대화는 못 하더라도 트럼프가 했던 말, 시진핑이 했던 말, 또 우리 대통령이 항상 강조하는 것,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평화, 그다음 대북 그 비핵화, 요거에 대해서 수시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좀 또 조심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거기서 분명하게 원칙이 대화와 지금은 대화의 국면은 아니다.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어쨌든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분명히 있죠.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트럼프 대통령은 뭐 군사적인 옵션 얘기를 안 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간이 상당히 지금 잘 공조가 된 상태인데 중국의 입장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다릅니다. 이른바 이제 쌍중단이라고 해서 늘 한국이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대신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동결해야 된다라고 예.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근데 그 부분을 아마 다시 얘기할 가능성이 있는데 한국이 만약에 거기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준다면 지금 한미 간의 공조가 약간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 미국과의 또 정책의 차이, 또 한국의 정책의 차이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잘 얘기를 해서 이끌어가는 어떻게 보면 한국이 그것이 저는 주도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정제된 표현으로 잘 발표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당히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민들이 응원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압박과 제재를 강화한다 하면서 또 국제사회가 그렇게 하는데 왜 자꾸 대화를 얘기하느냐 이렇게 아주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잘 보면은 압박과 제재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대화로 끌어내야 됩니다. 대화를 일단 해야 우리가 원하는 핵 동결, 핵 폐기, 핵 불능화 이런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한꺼번에 그냥 다 이루려 하지 말고 일단 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을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응원들을 많이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미세먼지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이제 어떤 미세먼지에 대한 공동 대응이나 또 이런 부분도 이제 주요 의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좀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은요? 뭐 지금 보도에 따르면 우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제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네. 저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북핵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이것은 뭐 한 번의 만남으로 양측 간의 차이를 줄일 수는 없죠. 그렇지만 미세먼지라는 것은 한국과 중국이 실감하고 있는 문제고 예. 또 무엇보다도 협력이 필요한 분야고 또 한국이 또 도와줄 수도 있고 또 당연히 중국도 우리랑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비군사적인, 비정치적인 덜 민감한 부분에 협력이 가능한 의제부터 좀 예.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예. 의미에서는 주제를 잘 선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지난 7월에 한번 한중 정상이 만난 이후에 이번에 처음 다시 또 만나는 건데 그 당시엔 굉장히 냉랭한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 이후에 이번에 사드 문제를 산불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봉합한 이후에 처음 만나는 것이다 보니까 이번 만남에서 분위기가 어떨 것인가 그리고 그 분위기를 냉랭하게 만들었던 것들을 회복했던 즉 사드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다시 할 것이냐 이것도 좀 관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보도에 보면은 사드 문제는 이야기를 안 할 것이다. 예.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부각돼서 계속 얘기됐다면 아마 이 정상회담이 성사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너무 장기간 가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도 상당히 괴로움이 많았다고 그래요. 경제인들 경제가 침체가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국민적인 여망을 담아서 이제 경제 활성화부터 시작하자 이런 교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런 차원에서 다시 사드 얘기를 하면 또 썰렁해지죠. 그래서 아마 사드 얘기는 안 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경제 얘기가 화두가 될 것이고 예. 그다음에 북핵 문제를 같이 협력해서 빨리 해결하자 이런 원론적인 차원. 그다음에 제가 희망하는 거는 이 기회에 시진핑 주석한테 평창 올림픽 홍보를 하면서 좀 초대하고 이렇게 좀 상호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드 같은 경우는 얘기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안봉적으로 동의가 좀 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지난번에 네. 그 발표한 것이 사실은 뭐 양측의 차이가 있지만 그 정도에서 봉합하고 가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뭐 여전히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 우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른바 이제 삼불을 예. 좀 그렇죠. 얘기를 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제 판단에도 지금 뭐 시진핑 주석이 이 이상을 요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대통령 입에서 다시 한번 뭐 삼불을 요구한다든지 그렇기는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사드 문제는 이 정도 수준에서 좀 봉합하고 넘어갈 그래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그 한미 연합 훈련이 시작이 되는데요.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3척이 우리 해군과 함께 동해상에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 세 척 레이건호, 로즈벨트, 니미츠홉 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렇지 현존 전력 중에서 전략 자산이라고 그러죠. 예. 전략 자산이라고 하면은 이 군사력을 사용해서 한 번에
네. 결정적인 타격을 할 수 있는 걸 전략자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그다음 B1, B2 폭격기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항공모함 한 척의 전력이면은 정말 순식간에 예. 평양 정도는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거기 항공기가 7, 80대 있고 전자전기, 조기경보기 정말 이 굉장히 막강한 화력이고요. 그다음에 예. 그 항공모함을 방어하는 세력이 구축함, 순양함 이런 배들에서 나오는 토마호크 미사일 화력이 막대합니다. 그래서 예. 전자전기로 제압하고 사전에 이 적의 레이더망 통신시설을 제압하고 그다음에 토마호크로 공격하고 그다음에 호넷 슈퍼 호넷 비행 항공기 전투기가 가서 폭격하면은 순식간에 초토화될 수 있어요. 지금 지난 6월 달에 항모 레이건하고 칼빈슨함이 두 척이 훈련한 적이 있어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세 척은 처음인데 그때 이후로 지금 상당히 이 북한이 긴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 60일 가까이 지금 조용히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북한이 정말 위협을 계속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한 정말 잘 봐야 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이 군함 외교로 힘을 바탕으로 한 외교를 이번에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예. 공식적으로 그래서 북한이 이거를 직시하고 빠른 시간 내에 핵 포기하고 정말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이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항모 세척이라는 거는 제가 군대 생활 32년 했는데 해군 생활 했는데 이런 훈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 정도로 최고의 강도 있는 압박과 제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많이 그 언론에 보도했지만은 한다면 하는 성격인 걸 많은 사람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차하면은 초토화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고 빠른 시간 내에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미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거의 상시 배치하는 수준으로 순환 배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미 관계자가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 있는데 이번에 이 항모 세척이 한반도에 와서 연합 훈련을 한 것 이것도 그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순환 배치를 확대한다라고 분명히 이제 양국이 합의를 했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상시 배치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시 배치라는 것은 미국의 전략 자산의 최소한 한 가지 종류는 한반도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 세척이 오는 것은 아주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군사적인 옵션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북한을 때리는 옵션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일종의 무력 시위도 군사적인 옵션입니다. 예. 이 무력 시위에 저는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왔다라고 직접적 생각합니다. 타격이 아닌 형태의 상황에서. 무력시의 끝 단계다. 그렇죠. 왜냐하면 항모 전단 세척이 한반도에 전개된 거는 두 경우가 있었는데 그 전에 1968년이죠.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 때 그때 항모 전단 3개가 왔었고요. 1976년에 그 도끼 만행세 사건 때도 항모 전단 3개가 왔습니다. 그때 미국은 북한을 실질적으로 공격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북한이 예를 들어서 도끼 만행 사건에 미루나무를 치는데 북한이 또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해오면 정말 전면적인 그 공격을 하겠다라는 의지와 그런 작전이 전부 다 준비가 된 상태거든요. 예. 항모 전단 3개가 온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미국이 원한다면 군사 작전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전력 배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력 시위 측면에서는 지금 마지막 단계까지 거의 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그 문근식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군생활 하실 때도 그 해군 보니까 우리 해군이 미국 항모 세척과 연합 훈련한 적은 뭐 그 참군이 처음이라고 해서 없습니다. 상당히 예.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속된 말로 그 무력 시위의 끝판왕급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북한에게는 이렇게 전례 없는 군사적 압박이 상당한 부담이 되겠네요. 부담이 되니까 지금 예. 조용하지 않는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여차하면은 뭐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번에 한미 공조, 그다음에 한미 동맹을 유감없이 보여준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상시 배치, 순환 배치. 순환 배치란 말은 원래 교대로 근무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상시 배치가 돼야 순환 배치가 되는 겁니다. 항상 예를 들면 일본 같이 일본은 항공모함 레이건호가 저 육고수까에 배치돼 있고요. 거기에 예. 핵추진 잠수함 3척 정도가 배치가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거의 일본의 그 해군력하고 같이 움직이는 이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정도로 이제는 격상은 시키는 건 좀 무리지만은 우리도 그야말로 상징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이나 구축함 이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우리가 요구했어요.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때도. 그래서 이것이 동의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거기에 합당한 이제 방위비 분담금 이게 상당히 올라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국민들이 잘 이해하고 우리가 방위비 분담 얘기 나오면은 상당히 히스테리 반응을 일으키는데 실제로 돈이 막대하게 들어요. 항공모함 재채근으로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미국의 도움을 받지만은 앞으로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렇지 않으면은 국민들이 항상 실망합니다. 위기 시에는 누가 나를 도울 것이냐. 우리 독자적인 힘밖에 없다 하는 걸 항상 알고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지금 문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그 북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세척의 이제 한 군함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에 좀 겁을 먹어서 북한들도 아무 도발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좀 짚어주셨는데 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북한이 굉장히 잠잠합니다. 최근 들어 이례적이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아무런 도발을 하지도 않고 어떤 메시지도 내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저희가 좀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할지 미국과 좀 대화할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좀 보십니까? 거의 지금 2달째 가까이 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9월 15일 날 화성 12형을 순환공항에서 발사한 후에 지금 이제 뭐 2달이 가까우고 있는데 저는 뭐 북한에 대해서 누구든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북한이 결코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김정은이 이제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한 것이 종착점이 보이고 끝장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다만 그러면 왜 이렇게 2달, 그전에는 거의 속도전으로 예. 한 달에 2번씩 도발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2달 동안 조용하느냐는 제 생각에는 북한도 이제 어느 정도 학습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도발하면은 그것에 상응하는 강력한 제재가 지금 계속 부과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미국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전부 다 동참을 하고 있고 북한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또 한 번 이런 식으로 도발을 하면은 그 제재가 부과가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어떤 섣부른 그런 도발보다는 마지막 한 방을 지금 저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 종착점을 향해서 가는 것은 결국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 기술을 시현해 보이는 건데 예.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뭐 한국 정보 당국과 미국 정부 당국에서도 빠르면 6개월, 길으면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아마 내부적으로 그것을 굉장히 빨리 신속하게 진행을 시키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 작업이 되면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능력을 시연해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북한과 대화할 시점이 이제 미 국무부 대변인 같은 경우는 대화할 시점은 지금이 아니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대화를 하게 된다면 그 적절한 시점은 언제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그렇죠. 지금 보도에 의하면은 이미 물밑 작전. 제가 잠수함을 탔기 때문에 좀 물밑 작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사실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조셉 유일한 사람이 이제 계속 시도를 하고 있던데 대화 채널 2~3개 마련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어요. 그러나 예. 이건 항시 유지해 돼야 되고 그건 미국 측에서 하는 거고 사실 우리도 그 미국과 같이 공조하면서 압박을 하지만은 미국에 있는 그 한국에서 근무한 사람들, 그 연합사령관이라든지 대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네. 그렇게 우리가 못할 경우에는 그런 대화 채널을 가동할 수 있는 이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것이 정말 전쟁을 안 하고 이기는 게 최선이잖아요. 예. 이런 차원에서는 끊임없이 대화에 물밑 작전을 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끌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은 워낙 잘 아시다시피 우리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자기들의 핵무기를 쓰겠다는 건 참 힘든 거예요. 예. 핵무기가 없어도 초토화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핵무기를 급하면 쓴단 말이죠. 그것이 돌발 사태입니다. 네. 돌발 사태. 그래서 이 알겠습니다. 돌발 사태가 안 들어오고 항상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네, 언제라고?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한중 그 정상회담 여기 시기에 맞춰 가지고 북한도 약간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미국에서 지금 계속 대화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알겠습니다. 끌어내서 우리가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이었습니다. 자,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